요즘은 남자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중반 40대 여성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현재 활발한 연애를 즐기고 있는 시기인데 난 이미 몇 달 전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로 결론이 나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제게는 인생의 은인 같은 소중한 전 남편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혼까지 했는지 이상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 이유는 이혼 후에도 아들을 책임지고 돌보기 위해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내 아들에게 아버지를 갖지 못하게 된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시험도 끝났는데 이번 주말에 1박 2일 낚시를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가는 것은 아니라서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시다고요. 내가 누구랑 가는지 묻더라고요. 오늘 아빠가 연락을 해서 낚시에 대해 궁금해한다며 직접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싫어하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아빠가 허락을 받으라고 했대요. 왜 너가 그런 건지? 만약 가고 싶다면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하룻밤 자고 돌아오는 것도 좋아요. 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아들아, 너희 엄마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혼한 이유는 주변 환경 때문이었다고 하지? 내 아빠는 책임감 강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야. 내 아빠는 엄마보다 성격도 좋고 진짜야. 엄마는 아빠가 잘못을 저지르는 얼마나 많은지 말하는데 아니야? 내 아빠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아? 내 아빠는 우리를 지키려고 애썼어. 우리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옳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혼을 선택한 거야. 우리는 서로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헤어졌어. 내 아빠 없이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을 거야. 알았지? 애들이 아빠에게 전화를 받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는 절대 아빠를 잊을 생각은 없었어. 내일 학교에서 바로 짐을 준비하러 가야겠네. 아빠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와. 엄마도 이번 주에는 시간을 내놓아야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말해줘서 함께 살아가자. 아, 아침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싸주면 좋겠다. 아빠와 같이 빵을 좋아하는 입맛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함께 지내기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마침내 우리는 함께하게 됐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나를 유독 싫어하던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남편은 항상 중재를 잘 해줬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가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지내겠다는데 괜찮을까?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는데 내일부터 몇 일 있다 가실 것 같아 하니? 며칠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 있다 가실 것 같아 하니 그러니까 그 조금이 얼마나 될까 알아야 이불을 준비해야 하지. 그리고 당신이 집안일을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둘이 잘 지내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가 싶은데 엄마는 항상 그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옛날 사람이라 어쩔 수 없겠지. 남편은 그 말을 하지만 신경 쓰이는지 내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 오시는 이유가 내 때문인 거네. 나는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부터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민망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우리 살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시골에서 모든 걸 다 놓고까지 여기까지 와서 집안일을 알려주시려 했을까. 그 때만 해도 이게 내 부족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힘들게 오셨으니 이 방 편하게 쓰세요. 걸레부터 가져와서 빨리 닦아주세요. 엄마는 오자마자 짐도 풀기도 전에 걸레를 들고 여기저기 닦기 시작했어요. 아, 아침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싸주면 좋겠다. 아빠와 같이 빵을 좋아하는 입맛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함께 지내기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마침내 우리는 함께하게 됐어. 그곳에서 그는 뭔지 하면 갖은 한심한 얘기를 쑥으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기관지가 약한 탓이 있지만 여긴 어림없어. 너가 이런 수저천운이 부모 소통도 못하겠다 말한다는 거야? 나라면 시골로 내려가서 배울 생각만 해봤을 거야. 뭘 모르는 게 자랑인가? 농담이잖아. 내가 치우겠다고 하지 않았나. 미안하다고 하는 게 뭐가 있어? 너하고 살아가는 아들한테 사죄해야지. 이놈 내가 불쌍해서 올라온 걸 시어머니는 우리 결혼을 남편이 동정해서만 생각해.
정작 나 혼자인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걸 더 문제 삼아서 나를 고아 취급하더라고. 진짜로 내 사정을 이용해서 결혼까지 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나라면 연애할 때도 부모 없는 척 했을 거야. 내 마음 흔들기 좋다 싶어서 그런 소리 하겠다. 착한 아이한테 그런 소리를 할 거면 이별을 하자고 할 거야. 그때는 우리 엄마도 살아계셨을 때인데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 이번 중에도 사랑을 구실하는데도 능숙하지 못하다고. 너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보여. 하루 빨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이지.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결혼 후에 일상생활을 풀어낸 내용인데 어머니의 말에 따라 아들은 열받고 집에서 숨쉬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퇴근하여 평온을 되찾았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간섭하며 못할 손이 없도록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라며 밥 상 차린다며 할퀴게 하는 어머니를 피해 아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요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한식, 양식 요리사의 차이를 언급했고 어머니가 파스타를 먹으라고 해서 자신이 더 잘한다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어머니가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당신은 도와줄 수 있어? 어차피 당신에게 시키면 마무리도 못해서 내가 다시 해야 하는데 2번 일 시키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 어머니야. 제가 빨래라도 돌릴게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편히 있을 생각만 하니까 집안이 어지러워져. 손빨래로 해야지. 내가 청소하고 한 번에 할 거니까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들이 절 보면서 낯설어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어머님 방문을 잠그고 제가 들어올 수도 없도록 막고 있었거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애는 제가 볼게요. 좀 쉬세요. 우리 손주가 이제 잠든데 너 안 보여 나가. 그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어머니야, 애까지 못 보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는 건 너야. 누구 탓을 해. 아직 어린 건 대충 비도 안 돼. 내가 한순간에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갓난아이는 특히 눈을 안 대고 봐야 해. 내가 봤다가 내일까지 위험해진다고. 내가 무슨 시험 폭탄이 되느냐? 이게 어디서 눈을 높이고 있냐고. 제가 감싸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위험에 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날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결코 내세울 수 없었다. 그 시점에서 내가 내면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치는 손발이 묶고 남편의 옆자리나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전혀 모르셨다. 살림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드는지 알 수 없는데 몇 달 동안 여기서 손을 놓지 않고 냉장고 문조차 열지 못하게 했다. 어머니께서 제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셨고 눈도 뜨지 못하게 했다. 이게 폰 없이 자란 결과겠지? 그러더니 왜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묻힌 줄 모르느냐.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본인을 밀치고 넘어지기까지 지어내며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더라. 하지만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말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 이제서야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너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살림을 못하고 있고 또 해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힘이 빠지는 데는 음식, 빨래, 아이 돌보기 등 모든 것을 저절로 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다. 쉬쉬쉬. 화를 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늑대처럼 껄끄러워하고 제 지체를 때리는 거야? 두려워서 112에 신고할 뻔했어요. 가족 앞에서 망신당할까 봐 겨우 참았어요. 왜 무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넌 안아주지 않았다면 불임이었을 거예요. 이해해줘요. 제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엄마도 이젠 그만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당신도 엄마에게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어른이니까. 도무지 제 잘못이라고요. 남편은 상황에 지쳐 보였죠. 어느새 눈물이 흘러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렇게 엄마와 당신의 갈등이 이리 심각했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도 같이 사는 동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착각했나 봐요.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될까 걱정이 돼요? 솔직히 당신을 믿지 않았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애가 있으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애한테는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적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당신, 오래간만이지 그간 너의 노력을 다 알아. 근데 솔직히 더 이어나갈 힘이 없어. 너와 엄마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아. 이젠 생각해도 우리 선택지는 한 가지뿐인 것 같아. 맞아. 우리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엄마를 내 삶에서 확실히 제외하기 위해 남편과 이별을 선택했어요. 남편 덕분에 빨리 이혼을 처리하고 아들을 안아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떠나신 후에야 남편으로부터 그때 일에 대해 정확히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도 장례식장에서 밝게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올라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나도 괜찮은데 어떻게 믿고 싫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는 건 예의를 잃은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까지 병원비를 당신이 부담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삶의 비용까지 계속 보내주고 내게는 말도 하지 않았군. 고마워. 병원에 있다가 가신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말도 안 했던 것. 나는 너 같은 사람이므로 무슨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인 걸. 그때 우리 엄마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전 남편의 말에 당황해서 눈이 커졌어요. 그때 전 남편의 눈빛은 제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줄 몰랐다는 실망이 가득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랑 싸우고 나서도 그랬거든. 아빠는 손주검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다음날 우리한테 와서는 그랬어. 아빠가 날 때리기까지 했다. 아이,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변 안 들더라고. 근데 난 불안해서 부모님 싸울 때 한 번도 잔 적이 없었어. 아유,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다 거짓말은 아니야? 내가 대둔 건 사실이니까 몇 마디 언성 높인 정도였겠지. 내가 당신을 모르나. 근데 그냥 그때는 그렇게 엄마가 하는 거짓말을 믿고 나도 당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혼이 빨리 될 것 같더라고. 아휴, 그랬구나. 억울해하면서 살았는데 그럴 필요 없었네. 당신 얼굴 보니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 나 만나서 계속 이런 고통을 주는구나. 나도 이제 갓 태어난 애 두고 이혼하고 싶었겠어. 근데 당신을 살리는 게 내 가정 지키는 일보다 먼저겠더라. 그 카드 참 많이 나도 욕심만 부렸네. 전 남편에게서 이혼이 저를 배려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 내심 고맙더군요.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약속했잖아. 아이, 행복을 위해서 택한. 마침내 아들과 그의 전 남편 사이에 연락이 끊긴 사실을 알게 된 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전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웠더라도 결국엔 소중한 아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픔보다는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소식부터 확인하고 그 후엔 아들과 함께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알아가며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힘쓰며 가족 간 소중한 연결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꿍, 아빠 소식을 알고 싶은 아들과 엄마의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아들은 아빠와 연락이 끊어진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엄마는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며 아빠가 바빠서 연락이 늦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워합니다. 마침내 엄마는 남편이 이미 이사를 가서 혼자 지내고 있으며 남편의 친구까지도 인연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상황이 복잡해져 가는데 아들은 아빠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뜻밖에도 부잣집 딸과의 만남에 의한 꿈틀거리가 더해지며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그 여자는 돈이 많고 변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을 터이기 때문에 이혼남과 만났다. 집안이 부자 수준이어서 그런 것이겠다.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친구로서 하게 할 것이다. 최근에는 독일 차를 새로 샀고 나이 차이도 12살 차이가 나고 있다. 돈 많은 여자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좋은 집안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고 그녀의 친구로서 종이업 퇴비에 의견도 해주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외제차도 샀다. 돈 많은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의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다. 겨정을 연결하고 그녀의 사라치는 것을 돕기 위한 연락을 받았을 것이다. 남편의 친구들은 그녀와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눈치 봤다. 안 하는 업무나 돈을 빌려주세요.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한다. 돈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문제는 돈 때문이었다. 확실하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상황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님 이야기하신 거죠? 모든 가족들이 걱정돼서 바빠졌는데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힘들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 힘든 일을 겪으면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연락이 없다면 정말 안쓰러워요. 제가 형에게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돈 문제 같은 건 너무 어렵죠. 정말 힘들게 연락했는데도 무시당했다니 화가 나겠어요. 결혼 생활도 쉽지는 않았고 가족 관계도 중요한데 말이죠. 아이들을 돌봐주고 돈을 보내고 힘들게 살았는데 남편의 친구들이 다른 얘기를 한다면 정말 어렵겠죠. 아이들을 키울 돈도 모자라는데 마음이 참 안쓰러울 거예요. 사정을 잘 알지 못해 힘든 건 알겠어요. 네, 무슨 이야기 하셔요. 괜하게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았다면 괜찮다고 할 텐데요. 만약 그분이 연락을 해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부탁해요. 그리고 그분이 재혼을 하고 싶다면 꼭 응원해주세요.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믿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면 좋죠. 저도 제 아기도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때나 엄마 찾아보니까 이런 꿈은 특별한 기회라는데요. 어떤 꿈을 꿨길래 아들이 아침부터 난리야 복권을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할머니가 꿈속에서 나에게 숫자를 던졌다는 게요. 숫자가 큰 나무에서 꽃잎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선명해서 적어놨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어머나, 신기한 꿈이네요. 할머니가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던 걸지도요. 그래서 꽃잎 숫자일지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면 우리가 도울 수도 있겠죠. 저도 알바로 모은 돈이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연락이 되면 꼭 말해주세요. 아버지는 항상 할 일이 있었지요. 엄마는 혼자서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엄마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 아빠 같은 사람은 없지? 엄마도 그런 이유로 고마워했었어. 아버지는 항상 외롭고 가족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나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어려운 때를 겪을 때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을 거야. 아버지는 이혼해도 우리를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우린 그걸 몰랐어. 생일을 제대로 축하해준 적도 없었어. 정말 그랬어.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 엄마도 그걸 알 것 같더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면서 나도 뭔가를 받아들인 느낌이었어. 아버지가 연락을 해오면 엄마가 도와주려고 생각해.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방에서 소리를 질렀어. 나는 그 소리 때문에 방으로 달려갔지? 오빠, 무슨 일이야? 다친 데가 어디야? 왜 소리쳐? 엄마, 나 지금 헛골이 나온 것 같아. 이거 꿈이 아니지? 나를 꼬집어줘. 아니, 엄마 좀 봐줘.
뭐 이상한 게 눈에 보여? 아, 눈이 문제야? 왜 그래? 아니, 엄마 복권이야. 이거 다시 한 번만 봐주셔. 지금 좀 이상한 느낌이야. 왜 그날 할머니가 꿈에서 불러준 숫자로 복권을 샀어요. 우리가 2등 당첨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아, 아닐 거야. 또 제대로 안 보고 이런다 하튼 성격이 급해서 그죠? 이런 눈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생길 리가 없지?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번호가 맞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아들하고 두 손을 잡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20번이나 넘게 그 번호를 보고 또 보면서 확인했어요. 어머, 얘 맞아. 우리가 2등이야. 2등. 우리가 2등에 당첨됐어.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한동안 멍한 채 있었어요. 막상 복권에 당첨되면 꿈에 부풀어서 좋은 생각만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어떤 것들을 해야 좋은 선택이 될지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먼저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빠하고 같이 살면 어때요? 이제 엄마 괴롭히러 할머니도 안 계시고 항상 엄마도 그랬잖아요. 아빠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이 돈으로 좋은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난 그것 말고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것밖에 없어. 하고 싶은 게 엄마는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막상 복권에 당첨되면 비싸고 좋은 거 갖고 싶을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 다 모여 사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제일 바라는 일이었던 것 감사합니다. 전 남편을 찾아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혼자 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게 괜찮다. 공간도 꽤 넓고 웃음도 나온다. 전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은 어쩌고 저쩌고 병원비 내느라 팔아버린 것이다. 8년이 넘도록 그게 힘들었다. 아니 냉장고는 왜 이렇게 텅텅 비었는지. 반찬이라도가 되든지 하니까 살이 빠지지. 당신은 계속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당신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면서 왜 다른 사람 생각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걱정을 시키며 미련하게 만들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잘한 일이 하나라도 있어? 돈 걱정이 없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지만 솔직히 넉넉하게 보내주진 못했다. 아니 그래도 계속 일은 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기대해봐. 진짜 좋은 어른 한 분으로 알았는데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이 없는지. 이래서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누가 봐도 당신 몰골 다 혼자 살는 아저씨 같다고. 홀어머니에게서 다시 만나겠냐? 애한테도 부끄러운데 오늘은 전 남편의 작은 원룸에 혼자서 갔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나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계속 떠올라서 우리만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여준아, 아빠랑 다시 함께 하자고 갑자기 말하는 건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했고 특히 여준이 소원이 그거 하나뿐이라면 실은 돈이 좀 생겼는데 그 돈이면 우리 충분히 좋은 집을 얻어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당신도 이렇게 힘들대 우린 둘이 잘 먹고 잘 살면서 굳이 무슨 소용이겠어.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보자. 아이고, 정말 많은 돈이 생겼다니까? 정말 고마워. 이 상황에서 날 받아주고 고마워. 당연한 거지. 어디서 가족이라면 그렇게 간단한 걸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전 남편에 대한 모든 상황이 정리되지도 않고 한 여자가 예고 없이 나를 찾아왔어요. 나만 봐도 귀티가 넘치는 그 여자는 대낮에 선글라스를 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것 같았어요. 보자마자 전 남편의 친구가 언급한 그 여자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의 촉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짐작이 했어요. 이 정도의 수문에서 온 건 최소한 아버지 심지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기대와 달랐어요. 당연히 전 남편과 나의 관계의 아들.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어요. 머릿속으로 준비한 대답이 사라지고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하고 싶었어요. 아이의 아빠로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했죠. 전 남편이 집 운전기사로 일했던 건 아셨죠? 듣자니 별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저는 당황하지 않은 척 말을 받아쳤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서 어리둥절했어요. 전 남편이 처음부터 운전기사가 아니라 집에 돈을 노리고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처받은 눈으로 여자가 나에게 보이는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여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더 깊은 곳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자 한숨을 쉬며 녹음 파일을 하나 켜들고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그럼 이걸 먼저 듣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내 목숨을 걸고 녹음했으니까 두 가지 길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남편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었다고요. 처음에는 그의 성실하고 착한 모습 때문에 그를 좋아했지만 그 후로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제 아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끔찍한 짐승이라면 그래도 본능적으로 쉬운 말로 속이기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의심했지만 그녀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녀의 결정을 이해했어요. 잔인한 협박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어요. 돈만 주면 돼. 더 뭘 원하냐고 말했던데 관둬.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실을 잊었냐고 아버지의 삶이 내 손에 달린다고 알아들어.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어렵게 마음을 바꿀까요? 단지 내게 결혼한다고 한마디면 모든 게 쉬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내가 미쳤어. 너 같은 쓰레기. 말했어. 쓰레기 한 대 때리면 된다. 너 돈이 많으니 조금 나눠주는 것이 어렵냐고? 내가 잘해줄 거야. 남편 할게. 화를 내는 대로 다 할게. 조건은 돈뿐이야. 그렇게 생각해. 너가 부잣집 아들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 사람들도 너의 돈을 보고 만난다고. 그만큼 받았으면 떨어져. 제발, 아직 멀었어. 내가 베프처럼 사소해. 너는 부인과 아이가 있는 남자라고 했잖아. 부끄러울 게 없어. 여자가 내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는 아버지라는 남자였어요. 이 말에 귀가 쫑긋하더군요. 그래도 아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나는 그거를 믿고 싶었어. 물어봐봐. 좋은 아빠라고 말하지? 이유를 알아? 넌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 난 그게 전문이니까. 아내와 아들에게 얼마나 잘한 거냐고. 그래도 삶은 뒤집힌대. 돈이 펑펑 들어와서 내가 차지해야겠어? 너한테 더 이상 한 푼도 못 주겠어? 차라리 경찰에 고발해야지. 그래도 가족들한테 뒷짐을 건 넌 우습게 보여. 그런 내 가족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너 같은 놈이랑 가족을 형성하다니. 지금 그들은 나에게 상금을 쥔 채 있다고. 그러니까 돈줄로 잡혀야 하지? 내가 돈이 많아도 아버지 없이는 안 될 거야? 고아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 돈도 아내의 돈도 다 내 돈이야. 한번 손대면 포기 안 한다고 알았지? 가족도 돈에 매달려서 본다는 게 사람의 삶을 목숨과 아무렇지 않게 바꾸는 건 진짜인 거잖아.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 왜 그 돈을 받고도 고생해서 잘 못 자는 거지? 이해가 안 가서 여자에게 물었지? 그런데 왜 혼자 원룸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고소를 당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게 당연한데 대체 왜 그러죠? 동정심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랬어요. 저는 이 녹음기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려다가 한 사람 더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 중에 아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찰서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 야이 어디에 갔을까요? 그런데 인터폰으로
보이는 전 남편의 모습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입꼬리를 올리면서 우리가 없다는 걸 알고 나더니 아이가 가방에서 장난감과 공구를 꺼내든 것이 아니겠어요. 문 사이로 이것을 집어넣고 들어와서 돈을 가져갈 생각인가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전 남편의 진짜 얼굴을 곧 볼 때 저와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 야이 어디에 갔을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가 있었네요. 다행이다. 문 좀 열어주실래요? 이사 정리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죠. 나 타임을 잤는지 잠시만 다행스럽게도 이사를 생각하며 귀중품을 먼저 담아낸 상자 하나를 안고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사람하고 마주치다가 얘기도 몰라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점점 거칠어지는 전 남편의 태도를 보고 결심했어요. 셋세어서 확 뛰어내려야겠죠. 문을 열라니까 사람이 밖에 이렇게 있어요. 왜 그 돈을 받고도 고생해서 잘 못 자는 거지? 이해가 안 가서 여자에게 물었지? 자다가 무얼 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 빨리.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갈 테니까 가서 말하러 가자. 다른 생각하면 정말 화낼 거예요. 결국 현관문을 뚫고 들어온 전 남편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안방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1층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내렸어요. 발이 접질은 상태로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목숨을 걸고 그런지 걸음이 빨랐어요. 그리고 난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호부터 바꿨고 전 남편과 다시는 연락할 수 없게 했어요. 물론 위기에서 만난 그 여자분의 도움이 컸어요. 그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내가 미리 이사를 가서 주소를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좋은 집에 살자고 했을 때 정말 돈이 굴러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예전 시어머니가 내 아들의 꿈과 복권 번호를 알려주던 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하늘에 가서도 내 아들을 데려다 붙일 생각을 한 거라니 정말 끔찍하죠.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 열불났어요. 예전 시어머니가 지옥에 가서도 불에 떨어지길 바란다고 생각했다니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왜 그 돈을 받고도 고생해서 잘 못 자는 거지? 이해가 안 가서 여자에게 물었지? 위기에서 만난 여자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니, 그날 난 선글라스를 쓰고 온 거 너무 웃겼지.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야? 나는 언니를 만나려고 이런 일을 겪었나 싶어. 어릴 때부터 친언니를 갖고 싶었는데 언니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너는 얼마나 했었을까? 내가 더 고맙지? 그리고 그날 네가 없었다면 그 인간에 대해서 난 죽어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 이런 집에서 살아볼 생각을 했겠지? 아우, 끔찍해. 생각만 해도 무섭다. 요즘엔 저한테 친동생이 생긴 기분이에요. 사실 여기에 사연을 쓴 건 아들에게 전부 다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더 어긋나서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인연도 전 남편과 교체되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잘 지켜가 보려고요. 저야말로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이런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사람의 앞모습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를 잘 파악해서 나쁜 일 당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